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지금 말이죠. 김민석 체제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말이죠. 완전히 지금 태풍 속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김민석이가 말이죠. 탄핵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그 다른 의원들 특히 박지원이가 탄핵당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권의 최종적인 수단은요, 법사위의 출석을 의결을 했어요. 법사위 출석을 의결. 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안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자, 그래서 저번에 말이죠. 국정감사할 때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파동이 일어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제 국회에 세워놓고서 망신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망신 당하기 싫으면 네 발로 걸어서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김민석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서 나가라. 딱. 자, 그래서 알아서 나가라고 이제 딱 매를 가하려고 지금 출석안을 의결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야당은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너희들 민당 의원들이 먼저 탄핵을 당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인태 문제가 지금 태풍의 눈으로 커져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27, 8일경에 지금 연찬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려고 말이죠.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지금 달성 사절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만 한 사람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야권에서는요, 이렇게 다시 수세에 몰리는 국면으로만 갈 수 없다. 자, 그래서 투쟁 의지를 키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박근혜 전 대통령 카드를 들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전국이 태풍이 들고 있고 특히 김민석 체제가 들었으니까 김민석은 누굽니까? 여의도 출장 소장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재명의 수하 명령을 면종 복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석연 지금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자, 이제는 이재명이가 탈당을 하라. 자,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탈당을 해라. 자, 그래서 이석연 지금 내 통합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그 훈련, 지금 이제 축소하는 거, 이게 지금 또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조희연 외교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대사관대로 서울 외교부는 주한미 대사를 초치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희연이가 지금 국회에서 얘기를 초치라는 말을 썼어요. 초치한다는 말은, 말하자면, 좀 나쁜 일이 있을 때 항의할 때 쓰는 얘기가 초치예요. 외교적인 용어로. 자,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 대사를 초대했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훈련을 축소한 데 대한 강한 분노의 표시예요. 요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더군다나 지금 이제 지금 스틸 대사가 지금 부임한 이후에 처음 말하자면 외교부 본부를 부른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초치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한미 대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왜? 주한미 대사가 강한 그런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초치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은 주한미군 훈련을 축소한다는다. 그런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군의 총치권자가 건데 그거를 조치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러니까 현 이재명 정권은 반미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말을 쓴 거는 그냥 국회에 가서 쓰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제 국회에 출석도 많이 해보고 답변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초치라는 말을 쓴 거는 여러 차례 외교부 본부에서 말이죠. 검토를 했어요. 왜냐하면 토킹 포인트 답변 자료로 써주잖아요. 실무진들이. 자, 요거는 틀림없이 청와대 NSC하고까지도 전부 좀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반미 정권, 이런 비판도 받지만은 그것 플러스 현 주미대사의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야, 이거 길들이게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작심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국제정치는 말이죠.
철저한 힘의 게임이거든요. 야, 이거 정말 참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겁없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었죠. 볼튼도 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판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법사위에서 지금 한 거를 의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국회법 121조, 이건 TV조선 단독 보도예요. 자, 121조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요, 이렇게 된 계기는 손봉기, 그러니까 이제 이 노태학 후보로는 후임으로는 손봉기, 그다음에 이흥구 좌파 대법관 후보로는 김성수가 이제 내는 좌파지 우리법연구에 소속했으니까요. 요 두 사람을 서면 제청하면서 탄핵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이도 말이죠. 오늘 C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한다.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염태영 의원은 계엄의 밤 대선 직전 9일 만에 파기환 송 반년 넘게 대법관 제청 거부 임명권자 협의 없는 기습 제청이라면서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이죠.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몇 가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 왜 서면 제청을 했느냐? 뭐 이견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출근길에 질문을 했는데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답하지 않죠. 그 대답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러한 강한 비판, 이거와 관련해서 이건 쿠데타다. 예, 쿠데타다. 이렇게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쿠데타를 매도하고 이거는 노골적 사법 테러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정말 위험한 시각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 고유 권한을 쿠데타로 매도하고 있다. 예, 박충건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 PC 사법 쿠데타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서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겁박에 나섰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헌법에 따른 마땅한 권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의 수장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사전 허락을 구하듯 대면복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가 없다. 대통령을 패싱했다고 격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거야말로 노골적인 사법 테러다. 예, 사법 테러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의 노력을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권력 개입을 차단하고 재판 독립을 지키려는 대법원장의 노력을 매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혁, 점정식 이런 분들이 지휘부가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 정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배신 아니냐?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탄핵까지 거론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선 장동혁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하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다.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봐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그리고 정정식 원내대표도요.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의 전폭적 지원으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되었다. 그러면서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에 입각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그리고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존중한 국회의 관례는 우원심 전 국회의장의 14차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밖에 없다. 자, 그리고 김민석에 대해서도 말이죠. 김민석의 선택을 지켜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입니까? 헌법과 국민이 먼저입니까? 그러면서요,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김민석은 당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록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자,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어요. 예. 자, 이래서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예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예방을 하고 30분간 만났어요. 그리고 이후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을 보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을 적극 지원하고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자, 그리고 박 대통령은 당시 유세 지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보수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면 우리 당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청지역 방문 하루 전에 넘어져서 굉장히 고통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진통제를 주시고 지원 유세를 하셨다고 하더라. 그 여파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식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에 거듭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달 27, 8일 날 개최되는 연찬회에 참석해서 당이 나갈 바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고 초청의 의사를 전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화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당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이 당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화합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당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동혁과 관련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강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의 표시가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방에는요, 윤용근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영하 의원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조연 말이죠. 좀 외교부 장관이죠. 조연 외교장관이 오늘 외통위에 출석해서 답변한 내용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사전에 통보받지는 못했다. 이번에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 자, 그리고요, 안규백 장관이 미 측과 트루스소셜에 내용이 나온 이후에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것으로 안다. 우리 장관이 함께 협의했기 때문에 미 측의 일방적 통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 일방적 통보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해서는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미 관계 간에 문의도 하고 대책도 함께 협의도 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주한미 대사를 초치해서 이에 관해 협의도 나눴다. 자, 이 초치라는 말을 왜 썼는지 참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전작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미 측 요청에 따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작권 이전에 관해서 미국이 이것을 이유로 더 전작권 이전을 늦추거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화 대위에 김정은이가 응답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정상회담을 가을에 추진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조연은요,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미측에 저희들의 그런 입장을 전달했고 아직은 회신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구체적인 미국 간 접촉 현황에 대해서도 일단 문의를 해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지금 연합훈련은 개판이 된 거죠. 예. 자, 그리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핵무장, 파병, 많은 지금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요, 북핵 폐기에서 북핵 관리로 정책을 선언할 가능성에
대비한다. 여기서 북핵화이라는 것은 군축회담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핵 비대칭이 고착화돼서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채처리 권한 확대도 협상해야 된다. 나경원, 진짜 평화는 오직 우리 힘으로만 확보할 수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채처리 권한을 확보하고 자체 핵무장도 검토를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체 핵무장까지도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외 파병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요, 한미연합 훈련 축소를 노땡스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면서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호르무즈 파병을 추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박하고 있어요. 박선호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결정은 북한이 핵을 가져야 할 이유를 제거하자는 평화계획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재명이가 북한의 평화를 구걸한다는 비난을 쏟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는 형국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일리가 없는 주장이다. 저는 단칼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존 볼튼 훈련 축소를 갖다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미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도 같은 행동을 했고 불필요한 양보이자 실수했는데 지금은 더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란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트럼프의 절박함의 일환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나고 나서 사랑에 빠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트럼프가 외교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김정은,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미국이 해당 국가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옳은 얘기죠. 자, 이것은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그는 미국의 국익을 정리할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본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볼튼의 경우에는요, 이미 트럼프 일기 때 두 차례 지금 만날 때 말이죠. 그 안보 수석이었어요. 안보 보좌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지금 사람이 아니냐 그러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언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석연 통합위원장이 직격탄 날렸어요. MBC 백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자, 국민을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민주당을 탈당해라. 대통령께 한 가지 결단을 공개적으로 권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이제 전당대회도 끝났으니 탈당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결례가 된다면 그 책임도 제가 지겠는데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의 국정 난맥과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국정의 제1목표로 내걸고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한 정당의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셨으면 한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 또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국민들도 함께 포용하고 끌어안고 가셔야 한다. 지금은 다시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가 편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된다. 그리고요, 여당은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까운지를 경쟁하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극단적인 반대 입장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새 지도부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적기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통화에서요, 진보진영 원로들과도 얘기해본 것인데 이재명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2년 후에 대통령께서 드린 말씀의 진위가 드러날 것이다. 김민석 지도부가 들어선 지금이 적기고 지금부터는 당에 맡기고 야당과 협조해 나가면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장동에 대해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을 헌법과 상식의 궤도로 돌려놓는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석연 지금 통합위원장의 이 발언은요, 아주 중요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죠. 예, 순서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말이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선거의 특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북핵 관리 문제 이런 데서 이제 의견을 냈는데요. 이 북핵 관리 정책으로 선회하는 문제에 빨리 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미 대화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과 북핵 폐기보다 핵미사일 동결을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방식의 북핵 관리에 무게를 둔 협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에 대비한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 지시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게 한다.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데 그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북한은 핵을 가진 채 남고 대한민국만 비핵 국가로 남는 핵 비대칭이 고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만 기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핵 폐기에서 사실상의 북핵 관리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상정해 우리 국가 안보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저는 그동안 한미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 억제력 강화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 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근내 비핵화를 거부하고 미국마저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관리를 선택하는 상황까지 상정해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자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공식적으로 북핵 폐기에서 북핵 관리로 바뀐 뒤에는 늦다. 북한의 핵은 현실이고 미국의 전략은 변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 제한적 핵 무장 논의를 시작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요. 국회에서 외통위원장까지 지낸 외교안보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부에서는 서울상대 경제학과를 나왔지만은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석박사는요, 국제정치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전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별도로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